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라도 진짜 식품으로 차린 식탁을 마주하는 게 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돼지 안심부위, 구운 마늘,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거를 데친 채소로 먹거나 아니면 병아리콩 밥에다가 닭가슴살 구이를 먹고 콩비지나 김치, 미역무침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정말 따로 있을까요? 암은 사실 원인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전이 있다, 또 생활 습관이 있다, 환경이 원인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렵고요. 식사 습관, 평소에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색의 채소, 그리고 과일,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 또 통곡물, 콩종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고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식사 구성에서 한 3분의 1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거를 우리 가공육이라고 하는데요. 가공육은 절대 몸에 좋지 않고요. 술을 과도하게 드신다. 그리고 탄 음식들 있죠. 고온에서 세게 해서 탄 음식, 직화구이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만일에 너무 드시고 싶어요. 삶기, 찌기, 저온 조리한 것들로 구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식단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식사 포인트예요.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식단을 좀 꾸준히 하시고 운동으로 체중 관리 하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식이나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영양제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묻는 것들 많거든요. 요거 먹으면 혹시 암 예방 되냐, 암에 안 걸리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영양제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일부는 오히려 위험하고요. 효과가 완벽하게 밝혀진 영양제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으로 30mg 이상 먹으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베타카로틴 안 먹어야 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타카로틴이 7mg쯤 들어있는 게 최대고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하루에 베타카로틴이 15mg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고 갑자기 베타카로틴 위험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외 직구로 샀는데 베타카로틴이 30mg 이상 들어있다. 이럴 때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항암 영양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비싸게 팔리는 것들 많아요. 무슨 버섯, 무슨 물 이런 것들 엉뚱하게 비싸게 파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식습관부터 되돌아봐야지 그런 영양제를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되냐. 통곡물, 콩류, 채소 이런 거를 풍부하게 하시고요. 붉은 고기, 가공식품, 가공육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매일 먹는 식사를 라면, 탄산음료, 액상과당, 밀가루, 흰쌀밥 구워 먹는 고기인데 탔다 이런 걸 즐기신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저는 지금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과장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암 예방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없다 이러신 분은 센트룸 같은 종합 영양제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가 작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입맛이 없고 힘들다고 하시니까 거기 병원에서도 종합영양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저희 아빠도 그러면은 영양제를 안 드신 건 아니거든요. 영양제도 드시고 혈압이 있으셔서 고혈압 약도 드셨는데 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암 자체를 예방하는 거나 암을 물리치는 영양제는 없고 암이 만일에 생긴 다음에 병 후 기력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종합영양제 정도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사실 요즘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죠.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한 끼를 간단하게 때운다 아니면 빵으로 때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 그 진짜 식품으로 차린 식탁을 마주하는 게 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먹던 식단 자체가 사실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잡곡밥에 두부 넣은 된장국 먹고요. 김치 몇 조각, 멸치조림, 계란 후라이, 콩자반 엄청 간단해 보이는
보이긴 하지만 이 식사가 바로 균형 잡힌 식사고요. 여기다가 우유 한 잔이랑 사과 반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공유인 우리 잡곡밥 있었죠? 유지 당류를 위한 계란 후라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근본인 계란, 두부, 콩 있고요. 채소군인 김치, 과일, 사과, 또 우유 유제품군인 우유까지 골고루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든 식사를 한 끼라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사 구성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미밥 같은 걸로 먹고 돼지 안심구이, 구운 마늘, 여기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양파 같은 거를 데친 채소로 먹거나 된장국으로 먹는다. 아니면 병아리콩 밥에다가 닭가슴살 구이를 먹고 콩비지나 김치, 미역무침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다양한 색의 채소나 과일은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또 붉은색인 토마토, 수박, 딸기, 노란색이나 주황색인 당근, 호박, 오렌지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나 과일 같은 종류를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이런 거를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인돌,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암세포의 성장과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으면 이렇게 싸하고 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있죠. 마늘, 양파, 생강 이런 건 황화합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알리신 이런 게 있는데 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항산화 항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늘, 양파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콩, 두부, 된장, 청국장, 콩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소플라본이라는 거 또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하고 식이섬유가 있으면 또 몸에 좋고요. 해조류인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는 또 점질 다당류인 베타카로틴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 강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고요. 통곡물과 전곡, 잡곡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내에 발암물질이 남아있는 거를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장내 환경도 개선하기 때문에 통곡물, 잡곡 이런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마트에 갔을 때 성분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말들을 막 써 있어요. 무슨 화합물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착색 어쩌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날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게 들어있으면 가공식품인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입니다. 뒤에 재료명이 엄청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위험하고요. 또 정제탄수화물 있죠? 이런 것들은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인자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체중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술은 종류에 관계없이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술은 발암물질을 녹여서 체내로 침투시키는 과정을 돕고요.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또 술로 인해서 간경변이 생기는데요. 간경변은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한 잔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소 식사하고 그다음에 약을 드시거나 영양제 먹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반주로 술을 한 잔씩 드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은 진짜 한 잔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주처럼 드시는 술은 진짜 위험하다. 가공식품이나 탄 음식은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가공식품, 특히 이제 햄, 소세지, 베이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가공육은 가능한 적게가 원칙입니다. 가공육은요, 우리 확정적인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섭취량이 증가하면 위험이 증가하죠. 그러면 얼만큼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는 드시지만 그 정도는 드셔야 된다. 드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반찬이나 간식에요. 이런 가공식품 많아요. 김밥 있죠? 김밥 속에 햄 있고요. 또 내가 피자 사 먹으면 피자 토핑에도 햄, 소세지 있어요. 그리고 핫도그 맛있다고 먹는데 이것도 또 핫도그에도 햄이죠. 그리고 부대찌개를 드셨을 때 여기 안에 햄, 소세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육 가공품, 가공육은 은근히 노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가공육이다. 이런 것들 가공육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공육 먹고 있나? 생각하시고 주 1회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게 탄 음식이죠. 탄 음식은 발암물질 생성이 되고 있지만 개인별로 노출량이나 조리법 차이가 커서 구체적으로 얼마큼 먹어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직화하면 발암물질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주 1회 이하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빈도를 낮추는 게 좋고요. 고기를 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죠? 삼겹살을 또 바짝 익혀서 먹는데 이렇게까지 바짝 익힐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그 기생충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바짝 익혀 드신 건데 지금은 위생이 좋아서 얘를 익혀서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게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을린 정도로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검게 탔다. 근데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는다 하지 마시고요. 검게 탄 부분은 도려내시고 반복적으로 탄 음식 드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숯불구이로 드시지 말고 정 고기가 먹고 싶으면 굽거나 튀기는 거 말고 삶아 먹는 수육 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더 다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가족력이 있다면 같은 식사라도 더 엄격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전적으로 이제 내가 취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드셔야 되나? 채소나 과일 충분하게 드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소는 이만큼 한 손에 담길 만큼 먹어도 되지만 과일은 적정량 드셔야 돼요. 사과 맛있다고 몇 개, 두세 개 먹는 게 아니고 한두 조각 드시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 충분히지만 과일은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고요. 가공식품, 가공육 최소화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라고 했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가족력이 없어도 어떤 병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예요. 하지만 만일에 암 가족력이 있다. 특히 가공육, 가공식품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탄 음식, 술 이런 거 절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고 식이섬유를 챙기시고요.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시고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두부나 콩, 계란 이런 걸 의도적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더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약사 일을 한 지 20년째인 염혜진 약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라클 루틴 오늘부터 나는 갑으로 삽니다.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영양제 특강,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을 만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아파서 오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거죠. 근데 강의를 가서 만나면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젊고 활력이 넘치세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다고 다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적절한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거를 느끼게 됐어요. 병이 있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노화가 더뎠고요. 노화가 축적이 돼서 우리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쉽게 피로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노화가 축적돼서 노쇠로 가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0세 시대에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프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우리가 쭉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병장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세 가지가 뭐냐? 음식, 약,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식품이에요. 내가 매일 무엇을 먹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강의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영양제 먹는데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사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영양제 먹으면 제가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건강하게 식사를 하자.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식사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식품, 영양제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특강이라는 책에는 영양제를 바르게 먹는 법,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냐, 뭐 암 예방 영양제가 있다고 비싸게 사신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임신이 안 된다고 영양제 샀다는데 다 그게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식품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라는 책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약
건강기능약품에 대한 선택을 제가 다루었어요.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좋나, 어떤 약을 바르는 것이 낫나 그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매일 먹는 식사, 이걸 놓치고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제 건강 솔루션 3종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약과 영양제와 식품 이 세 가지를 아우르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